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해 옥새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도장은 이후 30여 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1982년 미국에서 발견됩니다. 한국전쟁 때 한 미군 병사가 보물상에게 단돈 25달러를 주고 사가져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조차 잊혀진 채 해외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토의 한 정원에 5층 석탑이 서 있습니다. 단층 기단, 5층으로 이루어진 탑신부, 전형적인 고려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2층의 탑신과 위에 있는 3층 탑신의 모양이 다소 이질적인 점으로 미뤄 서로 다른 2개의 고려 석탑을 합쳐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어느 사찰을 지키고 있었을 이 고려 석탑은 어떻게 일본 교토에까지 오게 됐을까? 이것은 원래 효고현에 살았던 일본의 어떤 개인 소장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는 마당에 그냥 흩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고요. 여기 고려미술관의 창립자가 10년간 걸쳐서 설득을 해서 그 개인 소장가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이 석탑을 사들인 제1교포 정조문 씨는 1989년 세상을 뜨기까지 사업으로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일본에 있는 1,700여 점의 한국 문화재를 사들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거울, 고려 범종, 조선 왕실에서 사용됐던 화각장, 그리고 수백 점의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문화재가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까지는 아주 많은 것들이 건너와서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빠진거나 음식점을 경영하시면서 하나하나 모셔서 아주 어렵게 취미가 아니라 아주 어렵게 모셨던 거예요. 교토에서 한국 문화재의 흔적을 찾던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한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음식점 담 옆에 석상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왕족이나 양반의 무덤을 지키는 문인상과 무인상입니다. 모두 12개의 석상이 크기 순서대로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음식점 점장은 30년 전 당시 집 한 채 값을 주고 석상들을 샀다고 말합니다. あそこにあるものっていうのはどういったものなんですか？あれは日本のものじゃないです。朝鮮のものです。朝鮮のお寺さんの両側にあるものらしいですよ。石仏いうて。あれはお寺の前に置くものじゃなくて、お墓の前に置くものなんです。ご存知だったんですか？あれはお墓に置くものなんです。いや、それはお墓かお寺か知りませんけど、お寺さんにあるって聞いてますけどね。ああ、そうなんですか。それを骨董屋さんから買ったということ。まあそういう業者からうちは、はい。なるほど。はい。それはもう今現在は持ち出し禁止になってるらしいですよ。そうなんです。はい、そうです。はい。もう今国宝みたいになってますからね、あれも。昔は出せたんちゃいますかね。 한국의 인사동처럼 고미술상들이 모여있는 일본 도쿄의 교바시 거리.
10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미술상 마유야마 유센토를 찾았습니다. 과거 이 가게에서 거래되었던 한국 문화재의 목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비롯해 한국의 다양한 고미술품이 거래되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되는 양도 많았지만 질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문화재라는 설명입니다. 日本人で韓国に在住していたこう趣味人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方が好きでこう集めたものっていうのが多かったと思いますね。で日本ではですね、例えばそういうものが日本に将来されてきて、要するに古美術の市場でこう動いていくと、やっぱりマーケットの市場でもやっぱり韓国のものっていうとトップクラスになると、数億するものもあるしね、当時の感覚としてもそのぐらいの値段でこう取引されているものも結構あったと思いますね。 한 점에 수억엔, 한국 돈 수십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한국의 문화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국 문화재를 구입한 개인 수집가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박물관이 이곳에서 한국 문화재를 구입해 소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한국실. 마유야마 유센토의 거래 도록에서 봤던 청자함 등 20여 점의 한국 문화재가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일본이 중요 문화재, 즉 한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가야의 금동 투조관모. 머리에 쓰는 관을 장식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입니다. 경상남도 창녕의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출토된 신발, 귀고리, 팔찌 등과 함께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外国のものであってもいくつかのものに関しては日本の重要文化財というふうにしておっております。で、この少年の出土品に関しましては、まず日本の古墳時代の文化と大変関係が深い、日本の古墳文化を考える上に非常に重要な資料であ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また保存がよくですね、美術的な価値も高いというその2つの観点から日本の重要文化財に指定し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이 가야 고분 출토품은 일제강점기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미술품을 대거 사들였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기증한 것입니다. 오구라는 이 밖에도 천여 점의 한국 문화재를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대부분 미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들입니다.小倉武之助氏は第二次大戦の前、朝鮮半島にわたって事業を起こして、大変成功された方でございます。で、韓国において韓国の美術品を収集されて、戦後になりましてその文化財を守るために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会という財団法人を作られました。しかしその小倉武之助氏が亡くなった後、いろいろな事情でその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会が維持できなくなりまして、その小倉武之助氏の息子さんから全部まとめて1982年に東京国立博物館に寄贈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예견의 아름다운 풍랑
330년 전 에도 시대에 건축된 킨타이교. 목재로 만든 아치와 돌로 된 교각이 주위 환경과 어우러져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힙니다. 이 다리를 보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킨타이교를 본 관광객들은 대개 근처에 있는 모마지 공원에 들릅니다. 이 공원 안에 한국에서 가져온 육각정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수 작업을 거치면서 원래 모양과 색깔이 다소 바뀌기는 했지만 일본의 전통 양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정자입니다. 한국 ものだということはご存知ですか？もうたびたび行きますからわかります。韓国に。この辺りは、はいこういうふうに韓国から来ているものっていうのはあるんあでしょうか？りますよ。もう一つ石の像があそこに。韓国ではねお寺じゃなかったお墓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入り口に置く石の像がありますね。あそこにありますよ。はい。 주민의 말을 듣고 찾아간 공원 한쪽에는 한국 석상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왕가는 왕가 정도는 아닐 텐데. 이 정자와 석상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가져온 것일까? 이와쿠니시의 문화재 보호과에서 이 정자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これいつの新聞なんですか？大正9年ですね。長谷川元帥が1920년 지역 신문 기사입니다. これ以上の記述はしてないですね。 하세가와 원수가 조선 건물을 기증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세가와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2대 총독을 지낸 인물로 이와쿠니 씨는 그의 고향입니다. 長谷川元帥がそれを記念してというか、そういったゆかりのある地の建物を、記念に、岩国の方に寄贈したというふうに伝えられています。日本にいつ頃来てるのかということは明確に分か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資料がないので、ただこの記述から大正9年頃に、9年から10年にかけてあそこに建て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は。 일본 최고급 호텔 가운데 하나인 도쿄 오쿠라 호텔. 오쿠라 호텔에는 이 호텔의 창립자 오쿠라 키야치로가 설립한 일본 최초의 살인미술관 오쿠라 슈코칸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전 일본의 8대 재벌로 꼽혔던 오쿠라 키야치로는 1908년부터 23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고미술품을 수집했습니다. 이 미술관 앞뜰에는 그가 한국에서 가져온 석상과 석주가, 그리고 뒷뜰에는 역시 한국에서 가져온 2개의 석탑이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팔각 석탑은 평안남도 대동군 율리면에 있던 것으로 일본의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5층) 석탑은 경기도 이천 향교 근처에 있던 것으로 1915년 조선 총독부가 오쿠라에게 준 것입니다. (1930년대에) 발간된 조선공예 전람회 도록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조선공예 전람회란 조선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의 한 고미술 상회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서 7차례에 걸쳐
한국 문화재를 전시하고 판매했던 행사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문화재가 전시회란 명목하에 일본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도자기, 범종, 불상, 석탑과 석비에 이르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에서 일본에 판매된 한국 문화재는 공식적으로 14,000점이 넘습니다. 지금 목록상에 나온 것만 본다면은 14,300여 점이 되고 그 문명상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상설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 상설 전시에서 판매한 양까지 합친다면은 한 5만여 점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5만 점이 일 개인의 이름으로 반출되었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통째로 이동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팔려나간 문화재 가운데 최고가로 팔린 고려 청자입니다. $75,000엔이라는 매매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도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서울의 기와집 한 채가 2,000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30여 채의 집을 살 수 있는 값입니다. 문화재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분을 파헤쳐 부장품을 훔쳐가는 도굴도 성행했습니다. 정말 가야 고분 같은 거는 제가 현재 60년대 가서 물어보면 저희 노인들이 헌병들이 다 치기고 저희들이 파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못 살고 가난하니까 그 도굴함을 가르쳐줘서 도굴은 이제 그 도굴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캐오면 돈을 준다 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적당히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또 이제 돈이 될 것 같은 건 조금만 돈을 가지고 그걸 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 여기 또 일본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단히 여러 경우를 통해서 일본을 갔죠. 조선공예 전람회의 경우 도록이 남아있어 반출된 문화재의 내용과 수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공식적, 비공식적인 경로로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가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는 어림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 여기서 일본 가서 물건 사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몇백 점씩 한 사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내 생각에는 일본에 수십만 점 있을 겁니다. 수십만 점 있을 거예요. 네. 고종과 순종 그리고 명성황후의 옥새입니다. 명성황후의 옥새는 민비가 일본 자객들에게 살해된 2년 뒤 명성황후에 봉해진 것을 기리기 위해 새겨진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옥새들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혼란기에 잃어버렸다가 1982년 뜻밖에도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한 미국인이 단돈 $25를 주고 고물상에게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군인으로 한국 전쟁 시기에 나갔다가 그 한창 6.25 사변이 나고 피란 가는 북새통 그 기회에
어느 엿장서가 구루마에 싣고 가는 그 옥새를 자기가 보고 25불 주고 구한 거예요. 구해가지고 그냥 테이블에 얹어 놓고 장식품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미국인은 옥새 외에도 철종에 비었던 철인 왕후의 유덕을 기린 옥책, 순종의 황태자 책봉을 위해 고종이 내린 금책 등 대한제국의 왕실 유물 93점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1982년 당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학예사였던 고 조창수 여사에 의해 발견되었고, 조창수 여사의 설득과 코리아 헤리티지 재단의 모금 활동 등을 통해 1987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nd the children had at that time had intended to sell them by auction. And my mother became very, very concerned that this should not happen to the seals. If anything, they should remain at the Smithsonian, and at best should go back to Korea. So she negotiated a deal between the children and the Korean government or the museum to retain the seals and return back to Korea. 한국전쟁과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 뉴욕 맨해튼에서 30년째 한국 고미술품 딜러를 하고 있는 강금자 씨를 만났습니다. 고려자기는 1900년대부터 일제시대 사이에 많이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왔죠. 외교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6.25가 1950년에 나서 53년에 끝났으니까 54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군 장성들, 그 다음에 고급 외교관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합쳐서 그런 분들이 장식화를 많이 샀어요. 궁중에서 나오는 장식화들, 불화, 그 다음에 화려한 민화들을 많이 샀어요. 그게 이제 대거 유럽으로 미국으로 퍼져나갔죠. 17만 달러에 팔린 병풍, 50만 달러에 팔린 불화 등 지금까지 강 씨는 수백 점의 한국 문화재를 미국에서 찾아냈습니다. 아직도 훌륭한 한국 문화재들이 미국 곳곳에 숨어 있다고 강 씨는 말합니다. 미국에서 숨은 작품은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아주 희귀한 작품을 제 발밑으로 저한테 꼭 들어와요. 그래서 횡재를 하게 만들어요. 2, 3년에 한 번씩.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여기.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보물 창고가 어딘가 숨어 있다고요. 일본 도쿄에서 18년째 고미술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강원 씨는 실제로 자신이 일본에서 찾아내 한국으로 가져간 고미술품이 한국에서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공개되지 않은 문화재급 고미술품이 일본 전역에 적지 않게 숨어 있을 것으로 김강원 씨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리 잡으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다 특히 과거 일본으로 반입된 기록은 남아있지만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한국 문화재 가운데 상당수가 국보나 보물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가고요. 이게 중국에 있었던지 아니면 북한에 워낙 옛날부터 많은 양들이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물건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려면 이제 미술품적인 가치 플러스 역사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일본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경매 회사. 이곳에서는 2년 전 130여 점의 한국 고미술품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1940~50년대 미 군정청에서 일했던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미국 외교관이 한국에서 수집했던 문화재의 일부입니다. 핸더슨은 생전에 자신이 수집했던 보물급 문화재 수백 점을 하버드대 박물관 등에 기증했고 남은 것을 그의 미망인이 이곳에서 처분한 것입니다. Because one of the things about her collection is she lived with these things. They were just all over the house. There were around 130 pieces in Maya Henderson's collection that were sold by Skinners, and the total that they were sold for was what did they say, 147, 123? Yeah. So $147,123. 핸더슨 같은 기증자들 덕분에 많은 미국 박물관들이 상당수의 한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7,000여 점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수준 높은 한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스턴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통일신라 조각의 절정기 양식을 잘 보여주는 약사열의 입상.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라마타평 사리구. 고려 미술의 세련된 감각을 잘 보여주는 청자상감 죽조 문매병. 섬세하고 아름다운 나전칠기 공예품인 나전국당 초문 경함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입니다. And they're very similar to the chrysanthemums you see on the inlaid celadons over here. So they're the same chrysanthemums and the same inlay technique.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one is it's very, very rare. There are only 8 of these boxes in the whole world. There's one here in the MFA. There's one in Amsterdam in the Rijksmuseum. There's one in London in the British Museum. And then there are 5 more, all in Japan. Oh, really? So it's very rare and very valuable. 보스턴 미술관은 모두 1000여 점의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호이트와 비겔로라는 두 미국인 수집가가 모아서 기증한 것입니다. He went to Paris in the First World War and he collected quite a lot of the Korean ceramics in Paris from 1910 onwards. But he was really ahead of his time because there were very few people in those days collecting Korean celadons. We're very lucky. 프랑스의 국립박물관 가운데 동양문화재를 주로 소장하고 있는 김해박물관. 이곳에도 1000여 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철조 천수관음 보살 좌상. 고려말 또는 조선 초에 경북 상주 동방사에서 봉안된 불상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의 불상으로 1888년 한국 탐방에 나섰던 탐험가 샤를 바라가 수집해 가져온 것입니다. 샤를 바라는 이 밖에도 수백여 점에 이르는 귀중한 한국 문화재를 모아 프랑스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il renvoyait en fait à la mission Vara en 1888, Charles Vara donc, qui est parti en Corée avec l'idée de découvrir ce qu'était la culture, l'identité coréenne. C'est à ce titre qu'il a été soutenu par l'ambassade de France et a eu l'aval du gouvernement coréen. Il a pu acheter tout ce qui lui paraissait coréen pour mieux faire connaître la Corée en France, puisque la Corée était quasiment inconnue, à la différence du Japon ou de la Chine. Donc c'est ce fonds Vara qui a permis de structurer, de poser les bases des galeries coréennes actuelles. 몇 년 전 김해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던 한국 불상에 대해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학적인 용도로 쓰이는 자기 영상 공명 장치를 사용해 불상의 내부를 촬영한 것입니다. 그 결과 11세기에 만들어진 목조 불상의 머리 내부에서 금줄로 연결된 진주 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또 다른 불상 내부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불경이 발견됐습니다. Entrer à l'intérieur du Bouddha, rentrer à l'intérieur sans l'ouvrir. Je suis en fait comme un chirurgien qui n'aurait pas de... C'est une opération virtuelle du Bouddha. J'ai pensé que, en fait, rentrer à l'intérieur des statues coréennes en bois qui avaient été posées par des hommes au XIe siècle, c'était une aventure fantastique et en même temps c'était le plus indiscret des regards parce qu'on va pouvoir, sans abîmer quoi que ce soit, découvrir des choses à l'intérieur mais de façon virtuelle.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국 문화재는 10만 7천여 점에 이릅니다. 18개국 347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일본과 미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중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순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박물관에서 밝히지 않았거나 한국의 유물인지 모르고 소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개인 오꾸라든지 테라우치라든지 그런 컬렉션까지 합하면 몇십만 점. 일본에만 몇십만 점이 있다면 과연 전 세계적으로 유출된 건 1000만 점, 2000만 점, 억만 점? 그러면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 곳간에 있는 쌀가마니가 얼마였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얼만큼을 되찾아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계획입니다. 해외문화재 담당 인력이 문화재청 0.3명, 문화재연구소 0.7명입니다. 사실상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셈입니다. 해외 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는 16년째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실태 조사에만 앞으로 4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현황 조사만 하는데도 현재 인력과 조직 가지고는 40년 이상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어쨌든 현재의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 이런 걸 가지고는 좀 체계적이고 좀 실효성 있는 그런 환수 추진 업무를 하기에는
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2살의 박병선 박사. 55년 전 프랑스에 유학 갔던 박병선 박사는 10여 년 동안 프랑스의 고문서를 뒤지고 뒤져 외교장각 도서 297책을 찾아냈습니다. 프랑스가 병인 양요 때 강화도 외교장각에 불을 지르고 약탈해간 왕실의 중요 기록 문서들입니다. 부족한 시간과 생활비를 쪼개 외로운 연구 끝에 찾아낸 쾌거였지만 발견 당시 한국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종이 한 장 지원 안 해줬어. 말 한마디 없고. 나보고 도리어 어느 교수는 밥 먹고 할 일 없으면은 낮잠 자라고. 그때 아무 소용없는 거 뭐 하려고 하냐고 충고를 해준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은 이 외교장각 도서를 돌려받기 위해 시민운동도 일어나고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Second time. I know. Let's do that. I know. Okay, we have 돌려주십시오. Okay.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외교장각 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박병선 박사는 지적합니다. 이 상하원이라 한 권, 두 권 이래서 차이가 나는. 제일 먼저 알고 오라고 그러세요. 외교장 도서가 뭐고 그 속은 내용이 뭐고 왜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외국인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그거는 알고 와가지고 달라고 말거나 했으면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뭐가 뭔지 몰라. 덮어놓고 강화도에서 가져갔던 책 내놓으라는 그거예요.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문화재가 절도, 약탈,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에 호소해 문화재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所有権というのはいつの時代の法律またはどこの場所の法律を適用するかということによって変わってきますし、例えばナチスが略奪した文化財なんかはもともとコレクターが持っていたものできちんと写真も目録も全部あったと。で何月何日にナチスの人が来て持っていったというような明らかな証拠があるわけですよね。それに対してこの韓国、朝鮮の文化財というのはそのようなどのような状況下でそういうふうに文化財が持ち出されたかと、そこから取られていったかということの証拠がですねあまりないということが一つ難しい点なのかなと。だからこの所有権をこの法廷で争うというようなことはあまり意味がないというふうに感じます。 한국 입장에서는 그 문화재가 왜 한국에 있어야 하는지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문화재를 돌려달라는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미국 NGO도 아직도 10만 점 있다. 일본에 30만 점. 이런 적어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조사해 너희가 강제로 뺏어간 거다. 이거는 그 일본 그 관원이 그 가야 고분을 둘러싸서 그 호일하고 몰래 판 거다.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이건 너희들의 이건 돌려줘야 된다. 강탈한 거니까. 또 그 외에 사은 것도 있단 말이죠. 사은 건 도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백 배를 주고. 불법 유출이 확인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반환 노력을 펼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해외 문화재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루브르,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300만 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5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형 박물관입니다. 이소영 씨는 이곳에서 한국문화재의 연구와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을 비롯해 한국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박물관이 20여 곳에 이르지만 한국문화재를 전담하는 큐레이터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 중국 큐레이터는 상당수가 있고요. 일본 큐레이터도 한국 큐레이터에 비하면 뭐 배 이상이죠. 배 이상이 아니라 뭐 한 5배 정도 되나. 담당자가 있고와 없고의 차이는 유물 구입의 수준이라든지 전시 기획에서도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미술이 구체적으로 얼만큼 잘 알려지고 얼만큼 넓게 알려지냐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해외 박물관이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재가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재로 분류돼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문화재를 관련한 전문 큐레이터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대개 보면 중국학이나 일본학 하는 분들이 뭐 한국을 말하자면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게 대부분인데, 또 하나는 뭐 가보면 그 큐레이터 학회들 전문적 큐레이터가 없다 보니까 뭐 일본실에 한국 물건이 가 있다든지 한국실에 일본 물건이 와 있다든지 중국실에 동양 삼국일본이 막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에 대량 반출이 일어나던 시절, 당시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간송 전영필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조국의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훈민정음과 신윤복의 그림, 청자상감 운항 문매병 같은 국보를 감상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조선 최고의 부자가 사금팔이에 미쳐 재산을 탕진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얼마나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이제 역사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은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없죠. 그 결과로 결국은 남들은 알아보는데 우리만 몰라서, 다른 나라에 우리 문화재가 있어도 우리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찾아오려는 그 생각도 내질 않고, 또 그걸 어떤 사명감은 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 돼 있죠. 일본의 국권을 침탈당한 지 올해로 100년. 그동안 대량으로 유출된 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 문화재. 아직도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내 것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그건 바보라고 봐요. 지금 아무리 뭐 경제가 발전하고 뭐 문화가 어쩌고 뭐 저거 경제 세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소위 과거의 선조들이 내는 문화를 무시하고는 안 된다고 봐요.